10만 달러에게 비트코인이 별다방 가서 차 한잔 하자 꼬시고 있지만은 10만 달러는 아직까지는 튕기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자, 오늘이나 내일쯤 해가지고 10만 달러 공략에 비트코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정말 고마우신 분들께서 제 채널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권효진님, 키웨스트님, 오포님 정말 감사합니다. 권효진님께서는 시바이누도 가지야. 그리고 키웨스트님은 유튜브 뉴스엔진 스캔인더게임 방송에 출연하기로 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포님께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향해 돌격! 이더리움도 5천 달러 가버리자! 라고 각각 외쳐주셨습니다. 후원 주신 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목표한 바 다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약간 불안하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107.47포인트.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금이라든지 증시, 비트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99,000달러 근방에서 와리가리 98,956달러, 이더리움은 3,291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드디어 어제 전고를 터치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밀리면서 253달러. 주말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훈풍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 상태까지 넘어왔습니다. 9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21년도 2월 이후 최고로 높은 탐욕 상태를 보여준다 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극단적 탐욕이라서 좀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불장 때는 원래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극단적 탐욕에서 심리 상태가 놀다가 크게 조정받으면 또 빠졌다가 또 오르면은 극단적 탐욕 상태로 넘어갔다가 비트코인 가격만큼이나 심리 상태도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자산관리사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규제 변화 맞춰가지고 암호화폐 현물 거래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줄을 잇지 않을까. 이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이어가지고 텍사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라고 사토시 액션 펀드의 최고 경영자는 밝혔습니다. 특히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GDP가 2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든 텍사스든 해당 법안이 일단 통과만 되게 된다면 다른 주들도 따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수요 도미노가 시작된 가운데 어제 현물 ETF에 얼마 들어온지 아십니까? 10억 달러. 와, 10억 달러가 다시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10억 달러는 한화로는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엄청나죠? 엄청난 자금들이 계속해서 비트를 매수하고 있다. 블랙록에서만 6억 달러 상당,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3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의 상장사이자 데이터 센터 전용 에너지 서비스 제공업체인 사이히트 역시 150만 달러 상당의 비트를 추미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102개까지 늘렸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비트는 장투로 보유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래들도 지속적으로 비트를 매집 중. 어제 나왔었던 소식이 반복되는 그 고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고래 같은 경우는 지난 4일 동안 바이낸스에서 무려 3,577개의 비트를 매집을 했으며 그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은 25,298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닌 것 같죠. 기관이나 패밀리 오피스나 아무튼 돈 좀 있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를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에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무려 45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출금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개인 지갑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당연히 비트코인 하방 압력은 낮아지는 동시에 변동성은 커지게 되겠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X 리서치 측에서 밝히기를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11만 5천 달러에 도달할 수가 있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로 유동성 유입, 즉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또한 현물 ETF에서의 엄청난 수요를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산타를 보는 것도 반갑지만은 더욱더 반가운 것 바로
포트폴리오가 활짝 웃는 거 비트코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산타 랠리를 향해서 비트코인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트위터 분석가들도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에 큰 이견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만 분석가 4시간 봉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쯤 해가지고 비트가 10만 달러를 뚫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남겼으며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트가 10만 달러에 달하면 크게 조정받을 것이다라고 마치 뭔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힐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런 거 없다. 내가 봤을 때 상승 파동 5파와 함께 10만 달러는 가볍게 씹고 먹어대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히며 그가 공유한 차트를 봤더니 거의 16만 달러, 18만 달러 수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10만 달러를 일단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심리적 정의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근데 피보나치 비율을 대비해 봤을 때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11만 2천 달러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었고,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유를 했었던 대로 12만 달러가 좀 넘는 금액까지 비트코인이 이번에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버슈팅도 나오기 때문에 쭉 더 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일단 10만 달러는 쉽게 제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시장의 과열 신호 혹은 조정 신호로 종종 풀이가 되기도 하는 김치 프리미엄 김프가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김프가 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시장이 과열된 것은 아니며 비트가 좀 더 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은데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짐 크레이머 이번에 미국 대선까지 정확하게 반대로 맞췄죠. 초능력의 사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비난하면서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가 방송에 기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승리자다. 아, 왜 이러나요? 정말 졸렸을 때 이 소식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짐 크레이머 때문에 조만간에 크게 조정 한번 나오는 것 아니냐라며 저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극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 개소리냐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상황 지켜봐야 되는데, 자, 비트도 10만 달러 저항을 앞두고 있고 알트코인들 시총, 비트를 제외한 토탈2 같은 경우도 컵앤핸들 패턴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걸 뚫고 상승할 수 있다면 알트코인들 개 날라간다. 날라리들 날아가듯이 확 날아갈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정에 부딪혔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을 뚫고 알트가 힘을 써주기 위해서라면 최근에 기운이 좀 빠졌다 할지라도 역시 이더리움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만 됩니다. 크립토 쿼한트의 기고자 맥디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거 이더리움의 유통 속도와 트랜잭션 증가를 보면은 알트 시즌이 언제쯤 오게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더리움의 유통 속도는 무엇이냐? 바로 1년간 이동된 코인의 총량을 전체 공급으로 나눈 값으로 코인이 시장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유통량 속도가 전체 공급량 대비 7배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총 전체 2위로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큰 담보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해야 대출 및 레버리지가 증대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발생된 유동성은 바로 알트 시즌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기고자 맥디가 봤을 때는 알트 시즌 같은 경우 이더리움 디파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동성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뭔가를 해줘야 돼. 어제도 이더리움 잠깐 반짝 상승했었더니 알트가 힘을 쓰지 않았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적이 신통치가 않다. 현물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도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900만 달러 유출. 블랙락에서는 유입 및 유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는 다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래들이 던진다라는 소식만 나오고 있는데
8년 전에 이더 40만 개를 매집한 고래가 최근 73,356개의 이더를 던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 좀 던져라 임마. 이더리움도 아프다. 이더리움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확실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꽥꽥 오리 선생을 비롯한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만 되겠습니다. 한편 비트와이즈의 CEO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솔라나를 극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라나는 놀라운 신흥 자산이자 스토리다.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자들은 다음 암호화폐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이더가 아니라 바로 솔라나가 답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암호화폐 티아가 둥글게 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을 남겼었고요. 추가적으로는 차트는 공유하지 않았지만은 체인링크 모습이 흥미롭다.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알트들이 펌핑을 보여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어서는 좀 답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만하고 싶지만은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잠깐 전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세금 관련된 것인데요.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암호화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며 대한민국의 게리 겐슬러로 떠오르고 있는 이 사람 진성준 의원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취득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현 과세 제도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묻자 남조선 게리 겐슬러 진성준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일단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사용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과세를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때 과세하면 되는 문제다. 아니 그러면은 국내 거래소를 위주로 거래한 사람들은 호구 잡혀가지고 먼저 세금 내고 해외 거래소 사용하는 거래자들 같은 경우는 2027년도까지 세금 면제야? 아니 뭐 이게 말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형평성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가? 이거 뭐 마치 초등학교의 반의 반장이 정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타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또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납세를 해주셔야만 국가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는 희생 안 하면서 남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그거를 거부하면은 나라의 번영을 방해하는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여기서 뭐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픈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죠. 정말 게리 겐슬러 같다. 게리 겐슬러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그래도 불장은 계속된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